서울 LEDX 2019 세미나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발표 내용으로 뜻하지 않게 한국의 KF-22가 뛰어난 전투기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제1, 일본은 이를 대체하는 6세계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웨이하이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 교전 장비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 중 일부는 한국의 KF-21에 탑재되는 전자장비와 첨단 센서들로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해외 F-22의 성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뜻하지 않게 파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이 개발하는 6세대에 들어가는 동급의 전자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해외에서 오히려 KTF의 위상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상황입니다. 해외 다수의 언론들은 회2121을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KTF의 11억 비교 대상으로 주저없이 초기형의 애플15다 애플35를 비교하며 한국의 전투기 제조 기술을 놀라워합니다. 해외 방산 언론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KF-11에 대한 강점을 대서 특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개발에서 애플의 오심으로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줄 자세 제어 장치 개발 경험과 과욕하지 않고 안정성이 충분히 실중 검증된 엔진 도입 그리고 정찰과 전자전에서 우위를 보장해줄 외에도 자체 개발 성공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전자전 및 재밍시 레이더 대처가 가능한 다양한 추적 장비와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애플21의 성능에 대항할 실질적인 기체를 애플35로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 탭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AF-21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국내 일부 언론들은 우리 협회의 F-22의 이미지를 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11과 현존하는 4, 5세대 전투기 중 왜 가장 뛰어난 전투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TF-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일부 KTF-21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KF-21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사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공중의 세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KF-21 반대론자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6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는 이 기체를 타국에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애플22가 그랬습니다. 애플22에 있는 초도 비행을 시작한 1997년부터 실전 배치가 완료된 2009년까지 총 195기 생산했고 현재는 187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에 판매한 기체는 단 한 기체도 없으며 미국의 최후방국인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도 판매되지 않은 기체입니다. 또한 그 핵심 기술 통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미국 등 우리의 우방국에게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면 된다며 K-20의 전력화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이는 방산복이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주장인데요.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위의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신의 전투기를 판매해 자신들과 똑같은 위치를 주겠다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돈을 떠나서 한 나라의 국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KF-22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영공을 수호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며 그 대안은 두 달 후면 우리 목전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4세대 급전투기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애플15를 최강으로 꼽습니다. 미군의 애플15X가 있지만 애플15개에도 업그레이드 추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15개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애플15A를 하위급 애플16의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TLV의 11의 성능이 애플 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C1에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KF-X는 핵심 장비인 국산 외의 SA-1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속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해 애플 414G 휘사백 엔진을 장착해 부터번호가 동시에 최대 추력 21,500파운드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성능 좋은 전투기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이는 그만큼 전투기의 엔진으로서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1,500여 대가 생산 판매되고 300만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기록을 달성한 실중 엔진으로 전투기 엔진으로는 뛰어난 성능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첨단의 전자 센서와 안정성이 뛰어난 엔진 장착으로 KF-22는 전 세계 빛 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도래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되는데 4, 5세대인 KF-C11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렬 22는 한국에 꼭 필요한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타국에 아무런 간섭 없이 우리 마음대로 시험하고 기술을 개량할 플랫폼이 있어야 6세대든 그 무엇이든 개발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KTF-21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다른 나라에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속속들이 이 기체를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욱 팔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기체도 안 나온 상태로 한국의 노후화된 애플사의 웨이퍼 기체를 앞으로도 20년 이상을 더 운용해야 한다는 현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공 방어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KF-X와 견줄 만한 각국의 전투기 전력을 나열해보면 일본 애플의 중국 의심, 러시아 수호의 SA-30에 쓴 프랑스 라파엘 이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 개량이 완료되어 ICS 값에 맞춘 KF-20의 블록 3을 대입하면 애플 35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요. 각국의 주력 전투기들과 KF의 배격 비교를 해보면 KTF의 11과 얼마나 뛰어난 전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젠체에 이은 2017년 러시아제에 EA-31 엔진을 수입해 약 50대 가량을 배치했으나 최근 러시아가 AE-31 엔진 판매 협상 조건으로 수호의 SE-35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요구하자 최종적으로 러시아 엔진 탑재를 취소하고 중국이 러시아제 엔진을 불법 카피한 WU의 수식 엔진의 개량형인 WS-10C 엔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기체에 약한 하드 설치로 사실상 스텔스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부족과 오히려 너무 무거운 기체 부대로 기동성도 떨어지는데 WS-10C 엔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전투기의 최종적인 성능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 제작 기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량으로 승부한다면 한국에게는 분명 위협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애플의 전투기는 미국에서 수입한 애플 16 블록 40평을 개량해서 25% 가까이 넓어진 동체 주위 면적에 엔진의 추력을 향상시키며 동체 크기를 키웠습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애플 16보다 우세하며 공대공 임무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어서 성능 자체로는 크게 흠잡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00만 600억이라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실상 4세대 전투기로서의 효율성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J10이나 일본의 애플이 모두 타국의 기체를 카피하거나 개량을 시도하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TF-21은 대한민국 자체 기술력에 충분히 검증된 부품만을 선별적으로 도입 장착해 개발 리스크는 줄이며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통해 자체 플랫폼 기체를 손에 쥐게 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수호의 30여 셈은 나토명이라고도 불리며 러시아의 인승 전천후 다목적 쌍발 전투기로 수호의 SA-27의 개량형입니다. 현재도 다목적기인 F-15기에 의해 실질적인 맛으로 평가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의 최신의 기체인 수호의 SA-30세이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F-21의 개량형인 블록 위에서 3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동안 수호의 SA-3에 대응하는 기체가 완성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최종적으로 기체의 성능은 비슷해질 것인데 어떠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전투기 성능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참고로 KF-22는 유럽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장착으로 공중 전투력을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한때 한국 차기 전투기 선정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경쟁했던 전투기입니다. 2018년 유로파이터 타이준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전투기 제조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128대 가운데 124대가 방어 시스템 기능 장애와 공대공 미사일 부족 등으로 무용지물 수준까지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한국 공군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F-35와 경쟁이 붙었을 때 유로파이터 타이완 측이 모든 임무에서 조종사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장비라고 자랑했더니 SLS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JSS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냉각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가 다른 곳에 인수된 뒤 해당 부품이 생산 단종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독일 공군은 반사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만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공개했는데 더욱 황당한 점은 독일 국방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때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유로파이터 타이준의 정상 가동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래도 201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유로파이터는 처음부터 완성도가 떨어지는 망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전투기 라팔도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프랑스 라팔은 초창기 수출 시장에서 크게 고전했습니다. 라팔은 개발 완료 후 오랫동안 수출이 성사되지 않아 각국 언론과 여론의 조롱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라팔이 경쟁 기종에 비해 특징이 두드러지지 못한 점과 프랑스 단독으로 수출을 진행한 마케팅의 한계 그리고 방산 시장에서 프랑스라는 국가 이미지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소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첫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라팔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FX 1차 사업에 참여해 F-15개의 수렴 미끌 유로파이터 타이중 수호의 SA-35와 40대의 전투기 소요를 놓고 경합했지만 결국 F-15K가 선정되면서 첫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라팔은 경쟁 기종 중 최신의 전투기였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으나 역설적으로 도입 이력이 짧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한미연합방어체계 때문에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와 연동성을 중시하는 시장 환경으로 결국 고배를 마셨는데요. 라팔의 두 번째 수출 시도였던 싱가포르에서는 A사 스카이 69 대체를 놓고 단두 업체가 경합했으나 이번에도 또다시 보잉의 애플15의 수지 스트라이크 이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소는 이후 영국 왕립 해군 모로코 오만, 리비아 쿠웨이트 벨기에 등을 상대로 수출을 다전했지만 수주는 성사되지 않았고 캐나다도 CF-18의 대체 사업을 놓고 다수에게 제안 요청서를 발행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기체 간 사고 호환성 문제 등에서 애플35에 밀린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8년 유럽 수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라팔은 신뢰성이 높은 기체임에도 연이어 수출 부진으로 기체 개량이 중단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잃어갔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체라도 개량이 중단되면 공중우세성과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KF-21이 꼭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플15는 미 해군 공군 해병대용 24만 43대와 한국, 일본, 영국 등 세계 12개국 도입분을 합쳐 현재까지 약 3,20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역대 미국 제트 전투기 중 애플4 팬텀과
애플 16 파이팅 Q6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21세기 전투기의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는데요. 애플 35가 대흥행에 성공한 배경으로 스텔스 기능과 수직의 착륙 기능을 꼽습니다. 특히 스텔스기라는 점에서 모든 나라는 가능한 우선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들은 15년 이상을 애플이 시리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봐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드디어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판매를 한다고 하니 미국의 우방국들은 이때다 싶어 앞다투어 구매 러시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현재까지 보고된 애플 35 전투기의 결함은 최소 8,700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렇게 많은 기체를 생산한 애플 35도 아직 완성을 향해 개량이 진행 중인 미완의 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200대 생산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것인데요. 미국의 기술력이라면 지금 발생한 문제점들은